안녕하세요, 데빌더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게임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그게 이제 서비스하고 서비스 리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서비스 리턴 하는 때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자, 일단 서비스를 하든, 그 다음에 서비스 리턴을 하든 리시브를 하든 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항상 공격이다 생각을 하시고 게임에 임하셔야 돼요. 서비스 리턴도 공격이에요. 아니, 서비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낮게 놓아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공격권을 줄 수 있게끔 올리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공격권을 가져오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비스 리턴은 또 리시브는 또 어떨까요? 서비스 리턴도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통 A조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20대, 30대 이런 분들 A조들, 뭐 전국 A조들 뭐 이런 유튜브에 게임 영상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이나 국대들, 그리고 세계 대회 나오는 각 나라의 대표들, 뭐 선수들 이렇게 보시면 100% 최대한 서비스 라인 선에서 제일 앞에서 몸을 제일 이렇게 앞쪽으로 두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 서비스 오면 공을 더 빠르게 치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쭉 빼고, 이렇게 라켓도 좀 앞쪽으로 이렇게 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딱 이렇게 라인 쪽에 이렇게 제일 앞에서 이렇게 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리도 보여드리겠지만, 자, 최대한 그러니까 선수들은 요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죠. 푸시를 하든 헤어핀을 놔서 아주 헤어핀이 짧게 들어가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하죠. 그러면 그게 공격인 거예요.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에 게임할 때 보면 공 하나 띄워가지고 서비스를 누가 갖느냐, 서비스를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보통 이제 부심을 부리는 분들은, 좀 자기가 좀 잘 친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너네가 먼저 해라. 요것도 은연중에 그렇게 또 생각을 다 해요. 하수가 먼저 서비스를 해라. 희한해요. 그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만약에 공 정하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데, 공 안 전하고 그냥 너네가 먼저 해. 그건 뭔 이유인지 대부분 그런 분들 많죠. 너네가 먼저 해. 나 항상 고수는 뒤에 서 있고, 하수가 맨날 서비스하고 리시브하고. 그거는 왜 그렇게 딱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자기 파트너의 평상시에 서비스가 참 낮게 잘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좋죠. 서비스권을 가져왔으면 맨 처음에. 근데 자기 파트너가 리시브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대회나 게임이나. 근데 이제 평상시에 클럽에서 운동할 때는 그냥 대부분 그렇죠. 그냥 자기보다 하수다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먼저 하라고 그냥 대강 그렇게 하죠. 저희는 그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딱 그냥 룰이 정해져 버렸죠. 그렇게.
자, 뭐 그거는 이제 하여튼간 그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 네.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 말이 좀 저번 시간에도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좀 말이 빗나갔지만 하여튼 서비스와 서비스 리시브나 리턴 뭐 이렇게 부르죠. 이것도 다 공격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좋은 정석 플레이를 탁 해서 상대로 하여금 우리 편으로 하여금 공격을 할 수, 내 파트너가 뒤에서 공격할 수 있게끔. 예. 리시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몸을 앞쪽으로 당겨서 저 헤어핀이나 뭐 푸시를 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클럽에서 게임 할 때는 그냥 긴장을 안 하고 그냥 대강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상대 좀 치기 어렵게 그냥 백쪽으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포핸드 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헤어핀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미들 쪽에 그냥 이렇게 푸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게임 칠 때는. 근데 실제 만약에 저 대회 같은데 그런데 나가면 정말 긴장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요. 바짝 이렇게 자세 낮추고 이렇게 리시브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 뭐 상대가 롱 서비스를 줘든 뭐든 그냥 달려가가지고 스매시 강력하게 매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 최근에 한 1년 전쯤인가 몇 개월 전쯤에 대회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제가 이렇게 푸시를 하려고 이렇게 탁 앞에서 이렇게 노리고 있으니까 롱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준비가 돼 있었죠. 롱 온다는 거를 롱도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강력하게 스매시를 빠져나가면서 스매시를 몇 번 매겨줬더니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롱도 못 줘요. 스매시가 워낙 강력하게 제가 그날은 뭐 컨디션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진짜 강하게 잘 들어가고 타이밍도 멋지게 탁 해가지고 그냥 점프해가지고 탁 때리니까 이 서비스자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거 낮게 주자니 푸시당하고 롱 주자니 그냥 스매시 강력하게 매겨버리고 공격이 시작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낮게 주려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푸시 당하죠. 그렇게 해서 그 팀한테 한 1, 2점 차로 간신히 이겼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래서 기본기를 기초를 잘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낮게 이 숏 서비스를 아주 낮게 잘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은 이제 리시브에 대한 자세도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다가 클럽 가서 꼭 해봐야 되겠다, 연습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리시브는 자세가 일단 잠깐만요. 이렇게 다리를 보시면, 자, 다리를 보시면 서비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왼 무릎 있잖아요. 아니 왼쪽 발을 요 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탁 차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발을 일자로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고 옆으로 이렇게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를 낮추시고 최대한 이 라켓을 네트 근처로 갖다 놓고 최대한 앞에서 플레이를 하려고 리시브 자세를 취하시고요. 요게 이제 왼발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무게 중심 있죠, 중심. 이렇게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앞쪽으로 한 70% 정도를, 그러면 또 이쪽 허벅지가 단단해지죠. 힘이 들어가죠. 자, 70% 정도를 놓으시고 항상 30%는 롱 서비스, 동호인들은 롱 서비스로 그냥 점수를 내려고 그거를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30%는 항상 롱이 온다는 거를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앞발, 왼쪽 발에 한 70% 중심을 이렇게 쏟으시고, 그 다음에 항상 30%는 롱이 온다는 걸 대비해서 탁 이렇게 차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탁 차고 하나, 둘, 셋 하고 빵 때리는 거죠. 자, 요 다리 요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에서는 그 서비스자를 가슴으로 직접 이렇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는 또 가슴으로 직접 보시고 이게 탁 대각으로 차고 갈 수 좋게 발 모양을 이렇게 대각으로 딱 이렇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하고 최대한 앞에서 에어핀을 하든 푸시를 하든 하시는데 이 리시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발 이쪽 발, 오른발 여기 안 보시면 다시. 자, 이 오른발을 탁 차고 나가서 이렇게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서 푸시든 뭐 헤어핀이든 이렇게 모션 대각 이렇게 하든 페인트를 하든 이렇게 오른발이 대부분 선수들은 오른발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른발을 탁 차고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발을 이렇게 들거든요. 자, 오른발을 이렇게 딱 까치발을 세우고 여기서 탁 차고 나가시는 거예요. 탁 차고 나가시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오른발 까치발 들고 탁 차고 나가는 거예요. 왜 육상 선수들 있잖아요. 뒤에 달리기 준비 라인에 딱 섰을 때 뒤에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탁 차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하고 있다가 탁 차고 나가서 오른발이 나가면서 푸시를 하든 헤어핀을 하든 무슨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단점이 거의 서비스가 숏이 오겠구나, 짧게 오겠구나를 예측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호인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정재성 선수 예전에 제가 백타법 동영상 찍을 때 올렸던 영상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상대의 기습적인 롱 서비스에 정재성 선수가 백타법을 이용해서 클리어를 올렸죠. 자, 보세요. 딱 푸시 하려다가 기습적으로 롱이 오니까 이렇게 빨리 빠져가지고 한 거죠. 자, 동작 보세요. 자, 앞으로 갔다가 저렇게 밀렸는데도 저렇게 손목 스냅으로 탁 치죠. 저럴 때 백타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보셨죠? 보시면 정재성 선수처럼 이렇게 앞으로 그냥 분명히 이제 숏이 온다는 걸 대비를 하고 푸시를 하려고 바짝 준비를 해서 하는데 엉뚱하게 롱이 왔잖아요. 이렇게 나가려다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탁 백으로 탁 치잖아요. 워낙 민첩하니까 선수들은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발 차고 숏이 대부분 대회 같은데 보시면 숏 서비스가 거의 90%잖아요. 그리고 10% 정도만 가끔가다 롱 서비스 주는데 롱 서비스도 잘못했다가는 맨날 폴트 당해가지고 점수를 잃게 되니까 선수들은 대부분 숏 서비스를 줘요. 이렇게 낮게 넣어가지고
푸시도 잘 푸시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뭐 헤어핀 놓으면 자기네가 그거를 다시 올린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동호인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만약 대회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상대방이 이렇게 막 푸시를 하려고 탁 하는데 라인 앞에 서가지고, 저는 50대니까 만약에 50대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뭐 100% 여지없이 롱 서비스 줍니다. 일단 이 사람을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라인선에 바짝 붙어서 푸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롱은 대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롱 서비스를 일단 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롱 서비스 줬을 때 해가지고 그걸 공격으로 못하고 그냥 클리어를 치든지 아니면 롱 서비스로 점수를 얻든지, 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클리어 치면 우리 파트너가 이제 스매시 때리면 돼. 공격권을 가져온 거니까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면 동호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래도요, 대회 나가거나 이겨야 되는 게임에서는 뭐 얄짤 없어요. 무조건 롱이에요. 롱 줘서 상대가 그걸 반칙을 안 불러주니까 걱정 없이 그냥 막 자기 하던 대로 그냥 막 반칙이든 뭐든 해가지고 롱을 올리죠. 그러면 상대가 그거를 공격을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클리어를 치면 우리 편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수들은 만약에 롱 서비스를 계속 그렇게 선수들끼리 빈정상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롱만 주는 빈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매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대회에 나가서 자기는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어요, 분명히. 매너 있게. 그리고 롱 서비스 잘못했다가는 심판이 저지가 폴트를 부르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번 때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고성현 선수하고 어떤 선수하고 상대 외국 선수들, 동남아시아 그쪽 선수들 같았었는데 계속 이 선수는 롱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성현 선수가 빡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현 선수도 계속 롱만 줘요. 그렇게 빈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 매너가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일단은 무조건 할 때 오른발을 이렇게 차고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 차고 나가는 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근데 항상 연습을 하려고 할 때 오른발 차고 나가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매번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른발 차고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려고 탁 준비하면 갑자기 롱이 와버리면 동호인들은 그냥 여지없이 롱 주니까 그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오른발 차고 나가는 거 웬만하면 안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왼발이 나가면서 푸시를 하든 헤어핀을 놓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왼발이 이런 식으로. 자, 오른발 차고 이게 아니라 늦죠? 왼발이 이렇게 빠르게 나가가지고, 그래서 롱과 숏 서비스를 대비하는 저는 버릇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딱 차고 나가는 거는 상대가 동호인들은 좀 그냥 무조건 이기자식의 저기를 하니까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만약에 이렇게 오른발 차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롱 줘버려요. 그것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보고 또 롱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죠. 그것도 폴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호인분들이 연습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오른발 차고 나가는 것도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갑자기 롱 오는 거에 정재선 선수처럼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실력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발 차고 나가는 것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요 타이밍에 의해서 탁 이렇게 꺾는다든지 푸시를 바로 한다든지 헤어핀을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게 이 오른발 그 타이밍 상대가 서비스 하려는데 탁 같이 그 리듬감을 같이 살려가지고 상대 서비스자하고 호흡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탁 하시면은 좋은데, 자, 탁 하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제가 편집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꼭 이건 보여드려야 되겠다, 좋겠다 싶어가지고 편집하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떤 동영상인지 한번 보시죠. 보셨죠? 그게 제가 2015년도 카페에다가 그때 이제 영상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요런 거는 비기 한 게임에 한 번 정도는 탁 써먹으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2015년 10월달인데 그게 이제 제가 작성한 글이 보니까 10월달이더라고요. 카페에 보시면 있거든요. 선수 따라하기 12탄 뭐더라 제목이? 서비스 리턴 묘기 부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올린 게 있는데, 지금 2년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뭔가를 자기가 깨우치거나 느끼거나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니면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가지고 지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럼 이거를 게임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게 연습하는 재능을 키우자는 거잖아요. 그 재능을 키우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실천도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실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2015년도 10월 달에 글을 작성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나도 이거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른쪽 코트에, 이용대 선수처럼 오른쪽 코트에 딱 섰을 때 서비스가 이제 좀 낮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측을 좀 해야 돼요. 그거를 써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 오른발을 차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서비스자가 탁 할 때 같이 오른발 탁 차고 나가면서 헤어핀 놀듯이 하면서 탁 이렇게 꺾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예측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오른발 치고 나가겠다. 근데 그게 애매하죠. 그렇게 꼭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은 갑자기 롱이 탁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연습은 꾸준하게 지금 2015년도 10월달에 올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게임을 하면 꼭 그거 생각이 나요. 오른쪽 코트에 딱 쓰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해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막 조금 약간 좀 저보다 좀 실력이 좀 밑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막 깜짝 놀래죠. 진짜 도저히 저 인간 저런 걸 또 하냐 진짜. 그런데 계속 그것만 또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제 습성을 아니까. 근데 이거를 할 때 아직도 좀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 대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긴장되고 중요한 게임에서는 이게 잘 써먹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용대 선수 대회에서 저걸 써먹으니까 완벽하게 속잖아요. 고성현, 신백철 선수 완전히 멘붕이었을 거예요. 저 게임 분명히 이용대 선수가 이겼을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에요. 저거는 그냥 농락이에요, 농락.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리시브 할 때 오른발 차고 나가고, 오른발 차고 나가면서 요거 탁 한번 해보세요. 초보자분들은 힘들지만 그 중급, 고급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기네요. 그게 이제 동호인들은 무조건 그냥 매너 없이 그냥
이기자식으로 그냥 계속 롱만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그머니 앞에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앞에 이렇게 한 50대인데 내가 볼 때는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앞쪽 라인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어요.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그때는 일단 롱으로 그 사람을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러면 지가 이제 자기가 밀리고 그거를 공격을 못하고 저 사람 롱 서비스가 좋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슬그머니 라인에서 좀 뒤로 롱을 대비한다고요. 자, 그때는 롱 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심리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서비스 하나만 갖고도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승부의 70%는 서비스와 서비스 리턴 갖고 결정이 됩니다. 분명히. 그냥 그거 잘 생각하셔서 서비스하고 서비스 리턴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제 또 예를 들 말 계속 또 30% 세면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자분들 한 B조, A조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은 라인 앞에 절대 못 있죠. 당연히 진짜 20대 전국 A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라인 바로 앞에까지는 못 있어요. 여자분들은 한 요 정도,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지든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이 C조나 B조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 게임하는 걸 한번 딱 보세요. 대회 같은 데 나가셔서 한번 게임하는 걸 보시면, 제가 이제 제 옛날에 저한테 배웠던 제자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 40대인데 항상 그분들 대회 나가면 제가 응원을 가거든요. 가서 코치도 좀 해주고 어떻게 플레이해라, 로테이션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항상 제가 나가서 응원해 주는데, 이분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가보면 뻔히 라인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멀찌거니, 여자분들은 대부분 멀찌거니 서가지고 떨어져 있죠. 롱 서비스를 대비해요. 롱 서비스. 네? 롱 서비스를 대비해. 그런데 그렇게 롱 서비스를 대비하는데 또 상대편 서비스자도 롱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롱 서비스 대비하고 멀찌감이 있는데 롱 서비스를 그냥 푹 줘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스매시를 때리죠. 제 제자분들 제가 가르쳤던 분들은 스매시 때리는 능력이 되셔가지고 항상 롱 서비스 오면 스매시 때려요. 공격부터 시작돼가지고 로테이션 잘 되시는 분들이니까 앞사람 들어가가지고 또 잡아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많이 얻죠.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롱 서비스를 준비하고 롱 서비스가 겁나서 뻔히, 그리고 여자들은 대부분 롱 서비스 주니까 그냥 뒤에서 이렇게 멀찌감이 한 진짜 1m 50? 그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롱 서비스를 거기다 대고 또 롱 서비스를 줘요. 그거는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론도 전혀 모르는 거고. 응? 롱 서비스 대비하고 있는데 롱 서비스 줘. 그럼 공격당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플레이하기가 편하죠. 롱 서비스가 겁나서 뒤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쇼 서비스를 줘야죠.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 대각으로 줘도 되고, 그 세 군데, 상대의 몸뚱아리 쪽 정면, 그리고 안쪽, 그리고 바깥쪽, 그 세 군데 아무 데나 줘도 이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막 버벅거리면서 올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파트너가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안 하고 또 거기서 니네 공격하라 클리어 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기본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후위자가 공격을 해주고 앞사람 전위자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점수 내는 방법인데, 기껏 또 서비스 줘서 상대가 올려주니까 그것도 클리어로 그냥 냅다 쳐요, 초보자분들. 그리고 계속 그냥 자기 자리만 잡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공 맞추기만 하게 되죠. D조, 뭐 처음에 입문자들 2조 막 이런 사람들. C조까지도 그래요. C조까지도. 오로지 그냥 갖다 대고 그거 치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클리어 치는 거. 자, 또 이거 막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 하여튼가 그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멍청하게 계속 또 너네 롱 쳐라, 나 롱 서비스 기다리시니까 롱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롱 잘 줘요. 그럴 때는 숏 서비스를 줘서 이 사람이 한번 흔들려야죠. 흔들려가지고 그냥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거리가 멀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 헤어핀을 이렇게 언더로 헤어핀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앞에서 이렇게 쏙 잡아먹잖아요. 네. 그럴 때는 숏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시브를 하실 때, 네? 그 위치 있잖아요, 위치.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1m 요 라켓 길이만큼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롱 서비스 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탁 차고 가가지고 스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리시브 받는 자기 자리를 딱 확립을 시키셔야 돼요. 한 1m 정도 떨어져서 롱도 대비하고 앞에 이렇게 최대한 몸을 이렇게 빼서 앞에 숏 서비스가 오면 그거 푸시를 하든지, 왼발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푸시를 하든지, 아니면 왼발로 이렇게 헤어핀을 하든지, 기다리고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헤어핀을 하든지, 뭐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스킬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롱이 와도 언제든지 하고, 이제 상대가 멘붕 오게끔 해야 돼요. 롱 줘도 공격당하고, 숏 서비스 줘도 공격당하고, 완전 멘붕이죠. 근데 아예 위치를 나 롱 주세요 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롱이 겁나가지고, 응? 그러면 상대 마침 또 그런 같은 수준끼리는 또 롱 서비스가 오니까 그냥 여태까지는 그렇게 계속 해왔지만 결국은 거기서 승급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분들도 자기 서비스 리시브 받는 자리에서 앞과 뒤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딱 일단은 만드시고, 거기에서 좀 되시면 그 하다 보면 좀 느끼게 될 거예요. 푸시를 했을 때 점수를 얻고 상대가 힘들게 받고 막 그렇게 되니까 좀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보고, 당겨봤을 때 롱이 오면 그걸 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클리어를 처리된다. 그게 뭐 만족스러우시면 계속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라인을 서비스 받는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앞으로도 당겨봤다가 앞으로 하니까 좀 무리다. 그리고 클럽에서 맨날 치시는 분들은 습성을 다 알잖아요. 습성을 다 아니까 저분은 그냥 무조건 그냥 롱만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요. 어떤 우리 그 클럽에 치시는 분 중에 드라이브 이렇게 서비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분인데 나이 드신 분인데 그래요. 이렇게 그분이 딱 그 자리, 특히 왼쪽 자리, 제가 왼쪽 자리에서 서비스, 오른쪽 자리에서 서비스 받을 때 저쪽에서 그냥 빠르게 이쪽으로 공이 이렇게 와버리잖아요. 서비스 라인 쪽으로. 그럼 그거 치지 못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빠르게 오면. 그러니까 그분이 칠 때는
만약에 친다 그러면 이만큼 멀지간히 보내셔. 그거 하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도 내가 기다리고 그렇게 있다는 걸 아니까 그냥 소서비스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에이 하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클럽에서 치시는 분들하고 칠 때는 자주 치니까 그 습성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대회는 절대 습성을 잘 모르잖아요.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점, 20점, 뭐 10점 정도 이렇게 내고 그래서 랠리가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는 습성을 좀 알 수 있어도, 그래도 그렇게 확 딱 그걸 캐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무조건 잘 다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라인에서 그 거리를 잘 하고 앞에서 최대한 이렇게 몸을 이렇게 70% 정도 주고 뒤에 30%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롱이 온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대비는 하고, 그 다음에 왼발로 나가면서 하시든지, 그냥 뭐 이렇게 살짝 헤어핀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뭐 헤어핀을 해주셔도 되고, 오른발 나가면서. 그러니까 왼발 나가는 거, 오른발 나가는 거, 그것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연습해야지 백날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도 좀 일종의 좀 회의감이랄까? 뭐 그런 게 드는 게,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거는 직접 이렇게 저한테 좀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나서 이렇게 거기서 계속 얘기해주고, 또 그거 한 번만으로 끝나서는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클럽에 저 같은 사람들이나 그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지적을 받고 계속 코치를 좀 받으셔야 돼요. 잔소리를 계속 듣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잔소리 싫어하잖아요. 몇 번 얘기하면은 아유 듣기도 싫고 막 그래요. 그리고는 원래 자기 습성대로 또 하잖아요.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백날 여기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 막 이렇게 떠들어도 본인이 진짜 이 악물고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냥 눈요깃거리로 이렇게 한번 보고 끝나는 거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습하실 때 그 연습하는 재능을 키우셔야 돼요. 진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빼놨다 그럼 실제로 진짜 그걸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 가셔서 지독하게. 그리고 오른발 차고 나가 보기도 하고 왼발로 차서 나가 보기도 하고 푸시도 해보고 헤어핀도 해보고 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같이 운동하면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또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잘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주변에. 근데 이론도 진짜 모르고 막 그런 개념도 전혀 없고 폼도 본인이 치는 폼 스윙 폼도 이상하고 그러면서 막 가르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걸러야죠. 그럼 코치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요. 몇 가지만 말하고 또 빼먹은 게 생각해 놓은 거 중에 빼먹은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질턴하십시오. 감사합니다.